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9일 오후 6시 15분입니다. 이제 날이 해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아직 훤합니다. 머지않아 이제 춘분이 오죠. 춘분은 추분과 마찬가지로 밤낮의 길이가 같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런데 방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공지를 오늘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늘 공지하지 않는다. 선고날을 오늘 공지하지 않는다는 아주 이례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럼 오늘 공지하지 않으면 내일 할까요? 아니면 모레 할까요? 그래서 오늘 공지를 안 하면 다음 주로 넘어간다 뭐 하는 이런 설도 있고, 내일 하면은 뭐 금요일 할 수 있지 않느냐, 바로 다음날. 보통 2, 3일 앞에 공지를 했으니까 그러면 내일 공지를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에 선고하는 거냐, 뭐 이런 추측이 또 난무하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을 상대로 이거 일종의 심리전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좀 추측을 하고 있고, 뭐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는 논평가나 공중파에서 나오는 그 패널들이나 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추측입니다. 그 말은 헌법재판관들 8명이 보안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주 철통같이 보안을 해가지고 비밀이 새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시간이 좀 늦어진다는 겁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우선 저 생각을 밝힌다면, 늦어지는 이유는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하는 흐름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우선 결정문을 써야 되는데, 이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결정문은 역사적인 결정문이고, 이 결정문에 따라서 그 뒤에 정치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문은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결정문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협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정도의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였다라는 엄중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편에서 계속 정치적 힘을 쓸 수 있겠느냐? 이 결정문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은 와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고 가다가 극단화되고 소수화되고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문제 집단으로 남게 될 것이다 등등이 바로 결정문에 의해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 결정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터널을 벗어나서 새로운 국면을 만든다. 즉 일찍 조기 대선으로 전환해가지고 한국의 이 정치적 혼란 상황을 이제 정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결정문을 쓰는 사람들 손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답변도 다 그 안에 넣어야 됩니다.
요사이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기각이 아니라 막 각하될 것이다. 즉, 절차적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해가지고 각하 이야기를 나오는데 각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각하는 더 심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소추 안이 잘못됐든지 그것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든지 했을 때 아예 없었던 걸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에 아주 치열하게 헌법재판소 심리를 이끌어온 헌법재판소가 느닷없이 지나간 탄핵 심리는 무효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헌법재판소 해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결정적인 흠결이 없습니다. 논쟁점이 있는 거는 뭐 있지만은, 그래서 각하는 없습니다. 각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 세력에서 각하하고 있는 게 뭔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고려하는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때의 충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들이도록 하느냐 하는 그런 시간표를 지금 설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지리하게 끌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어쨌든 빨리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높아지도록 해가지고 선고를 하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도 같이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는 하루 전에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주 잘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은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그건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반발을 좀 줄이는 방향의 시간표를 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와도 서로 연결될 겁니다. 만약 3월 26일 전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나오면은 그 충격이 조금 있다가, 하루 있다가, 그 다음에는 3월 26일 이재명 재판에서 또 다른 충격이 나와가지고 서로 상쇄하고 해가 묻혀버리지는 않겠지만 훨씬 더 충격을 흡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처럼 집행유예 정도가 나와가지고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서로 상쇄를 해가지고 충격을 서로 맞바꾸면서 충격을 상쇄시키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다음 주 초, 그리고 3월 26일 다음 주 초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선고, 3월 26일은 항소심의 이재명 건 관련 선고, 이렇게 시간표를 맞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말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8명의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막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큰 덩어리 5개 쟁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다 하는 사실관계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이게 중대한 거냐,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여기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라는 데까지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기서 절차적 문제라든지 몇 개의 쟁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결론에는 동의하지만은 나는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개별 또는 별개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견을 통해서 그 이유를 적어 넣는 방법이 있고 또는 보충 의견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런 파면이 불가피하는 데 대해서 또 보충적 의견을 쓰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결정문을 다듬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계산을 많이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날짜를 잡고 있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이 되지 그걸 뒤집는 방향은 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은 우선 헌법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응징이죠.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 복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데 대한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탄핵 선고 이후의 한국의 진로에 대한 어떤 고려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민주공화국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이번에 선거를 잘못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내전적 상황으로 가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지옥의 문을 열 것이냐 공화국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 것이냐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현명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